올림포스 4강 1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1번은 좀 내용이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마다의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어떤 표현들이 비슷하게 이어나가는지 그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something. 무언가가 있대요. 무언가가 인간 본성 안에는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는 that부터 여기 hours까지가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다.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마치 뒤에 것처럼. 그게 뭐냐면요.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our actions as well as our feelings가 되겠죠. 여기 비슷한 것 같은 걸 표시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감정, 그것들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건 특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예요. 우리 감정이고 우리 행동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some are, 일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행동, 우리 감정이 우리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반대로 말할 확률이 훨씬 크죠. 역시 벗이 나왔죠. 앞에 했던 내용과 반대로 풀어나갈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동과 감정이요. 우리가 느끼는 행동이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행동과 감정이냐면 모아주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enter into, 들어가도록, 시작하도록 돕는 행동과 감정이에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뭔가 일하는 관계예요. 일하는 관계. 관계라는 말부터 이제 남이 들어가겠죠. 누구랑 맺는 관계냐면 fellow members of the world. 세상의 동료 구성원이에요. 남이죠. 남과 맺는 일하는 관계에 들어가도록 돕는 행동과 감정. 이 행동과 감정은 앞에서 말했던 나만의 행동과 감정 아닙니다. 이건 이제부터 남과 관련된 나의 행동과 감정이에요. 남이라는 추가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때 느끼는 감정은 are not all that private. 뭐 그렇게까지 그다지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일단 관계 형성이 됐잖아요. 남이 들어와서 맺어진 생겨난 행동과 감정이죠. 그럼 그렇게까지 개인적인 거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들 그래서 말한 most of actions and feelings가 되겠죠. 그것들은요, performances, 일입니다, 일. 우리가 수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실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일이 바로 그 행동과 감정인데요.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in acceptable close conformity 받아들일 만큼 가깝게 가까운 수능으로 하는 일이죠. 뭐에 따라서 널리 인정된 사회적 규칙에 따라서 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그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남과 같이 여러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 규칙은 뭐 갑자기 튀어나온 규칙이 아니고 널리 승인된 사회적 규칙이겠죠. 사람들이 다 같이 따르자고 한 규칙이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수능을 해야 되겠죠. 가깝게 수능을 해야 돼요. 최대한 그 규칙에 맞춰서 수능을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가깝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따르면서 실행하는 일들.
그게 바로 most of the actions and feelings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갑자기 나오는 사회적 규칙, 수능 이런 어려운 단어를 내가 아냐 모르냐가 아니고 아, 다른 사람들하고 맺는 일을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사회적 규칙을 따라서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거죠. 사회적 규칙에서 사회가 중요한 의미는 이제 영어 지문에서 사회가 나올 때마다 두세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곳이 사회라고 생각해야 돼. 사회란 말 자체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게 된 거죠. 여러 사람이 모인 환경이 된 겁니다. These rules, 이 사회적인 규칙이요. 이 사회적인 규칙이 학습이 되고 보유가 됩니다. 우리에 의해서 이런 규칙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니까요. 배워지고 보유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유가 되냐면 쉬운 방법으로 학습되고 보유가 돼요. 너무 그렇게 쉽게 보유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indulge, 빠지게 되는 거. 우리가 어떤 자만심에 빠집니다. 근데 그 자만심은 어떤 자만심이냐면요.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these rules겠죠. 이 그 규칙들은 우리 자신만의, 우리 자신만의 훌륭한 업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규칙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사회적 규칙입니다. 사, 사회적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규칙이 우리한테 습득이 돼요. 내가 배워야 되는 거니까. 내가 사회생활 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습득이 되긴 하는데 그건 나만의 것은 아니죠. 사회가 만든 규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쉽게 습득이 되다 보니까 아, 그 규칙 나만의 훌륭한 업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내가 만든 거지.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이 사회적 규칙이요. 제가 사회적 규칙을 다 메모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데이, 여기서 말한 디즈니스. 이러한 규칙을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as though they were blah blah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볼까요? 이 데이도 당연히 앞에서 말한 사회적 규칙이겠죠? 이 사회적 규칙을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의 발명? 우리 자신만의 완전 독창적인 정신적 삶의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는 완전히 독창적 정신적 삶. 이런 모르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하다기보단 마치 우리가 사회적인 규칙을 개인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적인 건 사회적인 건데, 사회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독창적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 대부분이 익숙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남에게도. 남에게도 익숙해요. 우리한테 그게 익숙한 것처럼. 여기 they are 뒤에는 familiar이 생략되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사회적 규칙, 우리가 쉽게 습득했으니까 익숙하죠. 그래서 나는 내 것만 생각하니까, 아, 내가 뛰어나서 사회적 규칙이 잘 돌아가는구나. 정말 내 거네, 사적인 거네, 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 익숙한 사회적 규칙은 남에게도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남한테도 익숙한 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것은 꽤, 그죠? 사회적인 거다. 결론이, 이 글의 결론이 그거죠. 착각하지 마. 너가 뛰어나서 사회적인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사회적인 건 사회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된 음식에 대한 내용이죠. 조리된 음식은 합니다. 많은 친숙한 것들을 해요. 친숙,
친숙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뒤에서 한번 볼까요? 이 조리된 음식은요, 만듭니다. 우리의 음식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요. 동사 1번이죠. 그리고 또 만들어요. 맛있는 맛을. 세 번째, 줄여줍니다. 위험을. 상하게 되는 위험. 그 위험을 줄여줍니다. killing. 가열을 한다는 것은요, can allow us. 우리가 뭔가 open, 열거나 자르거나 으깨는 것도 허용해 줍니다. 어떤 걸요? 질긴 음식들을요. 질긴 음식들을 쪼개고 열고 자르고 으깨는 것도 허용해 줘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 중 어떤 것도 제가 전 시간에 영어에서 누가 나오면 항상 동사 역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 어떤 게 있었죠? 여기서 말한 익숙한 것들. 첫 번째, 음식을 안전하게 해주고 맛있는 맛도 만들어주고 상할 위험도 줄여주고 게다가 질긴 음식도 열고 쪼개고 으깨게 해주는 이런 장점들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장점 중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에즈에즈도 저번에 한번 다뤘었죠. 에즈에즈가 나오면 앞에 에즈는 해석 안 하고 뒤에 에즈를 만큼이라고 한다고 했죠. 뭐만큼? 거의 인정되지 않는 측면만큼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측면이 뭔지. 거의 인정되지 않은 aspect는 측면입니다. 면만큼 중요한 건 없다. 앞에서 말한 장점들이 뒤에 것만큼 중요하진 않대요. 그러면 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의 인정 안 된 측면이 앞에 말한 장점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 측면이 뭐죠? 이 가열이라는 게 increases, 올려준대요. 에너지의 양을 올려준대요. 그 에너지의 양, 우리의 신체가 음식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가열한 음식을 먹고 얻는 에너지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띄워진다는 거죠. 그게 앞서 말했던 장점들보다 더 중요한 장점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더 중요한 장점이 여태까지는 인정이 잘 안 됐던 거죠. 우리한테 약간 등한시 됐던 거지만 제일 중요한 장점이다. 뭐가요? 얻는 에너지의 양을 키우는 것이. 뒤로 가볼까요? 그렇게 얻어진 에너지. 그 에너지가요. gave the first cooks. 여기서 cooks는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하자면 요리사. 근데 최초, 처음으로 조리한 사람이 되겠죠? 이 글에서는. 여러분 이제 쿡이 들어가면 이제 음식을 만들 때 불을 사용해서 만드는 과정만 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을 사용하지 않은 음식에는 메이크를 쓰는 거예요. 쿡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열이 들어갑니다. Anyway, 그 추가한 에너지 양이 늘어난다고 앞문장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늘어난 에너지는 최초로 조리했던 사람들에게 생물학적인 장점을 줬어요. 생물학적 장점을 줬다는 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게 되고 또 자손도 더 많이 퍼뜨리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삶에서 그런 진화론적으로 유익한 생물학적 장점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장점이 맞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일 중요한 장점을 갖게 돼서 최초에 조리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고요. 또 번식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시점보다. 이들의 유전자가 퍼졌어요. 당연히 더 오래 살아남고 번식도 잘하면 그것을 물려받은 유전자가 더 많이 퍼지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바이아인지네요. 뭐뭐 함으로써 생물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제가 어댑트 뒤에 to 넣고 외웁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뒤에 to를 써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무엇에 반응을 했냐면 이 사람들 원래부터 이제 조리하는 걸 선호했던 사람들이니까 조리했던 음식 그거 먹고 진화했으니까 더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었던 거죠.
분사구문이네요. 이렇게 ed가 나오면 되면서 해석하기로 했죠.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이게 인간한테 좋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To take maximum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는 뭐를 활용하다라는 뜻인데 최대한 새로운 다이어트 식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식단은 최초의 힌트를 잡아서 조리된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음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몸이 의사분을 꾸며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몸이 조리된 음식에 생물학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들이 있었어요. 뭐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우리의 몸이 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생리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또 생활사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것도 모르는 단어를 다 물론 단어를 외우긴 해야 되겠지만 모르는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 면, 인간에게 중요한 여러 면에서 변화도 생겼다. 이런 중요한 분야에서 변화를 만든 이 조리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fossil, 화석 증거가 indicate, 보여줍니다. 이 화석 증거는 아주 오래된 우리의 조상들 이야기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증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등장한 fossil evidence입니다. 이 화석 증거가 나타내는 바는 특징이죠. 자, 이러한 이러한 의존은 조리된 음식에 대한 의존이 되겠죠. 이 음식에, 이 의존이 생겨났대요. 근데 생겨났는데, 나대의 법이죠. 나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고, 나실 때 생겨난 게 아니고, 버실 때 생겨난 거다. 언제 생겨났냐면요. 그냥 그저, some tens of thousands of years, 템플러스 천은 만인가요? 그럼 얘를 수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해요. 수만 년 전에 생겨난 게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서 수만 년 전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짧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생겨난 게 아니고, 이 조리된 음식에 대한 의존성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바로 그때로 거슬러 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구상의 우리의 시간, 우리 사람, 인류의 시간이 시작한 바로 그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진화가 시작된 아주 옛날. 바로 그때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인류가 탄생했을 초기 단계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조리해서 먹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인간다움을 돌려야 합니다. 얘는 뭐뭐로 돌리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누리는 인간다움을 조리했던 사람. 최초로 조리한 사람이겠죠? 근데 조상이 되겠죠? 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리된 음식을 아주 옛날부터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간다움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 글은 이제 핵심 소재는 텔레비전이에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계속 텔레비전이야 라는 똑같은 단어로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르게 표현하면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이 TV인지를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이전에 매체인 라디오부터 나옵니다. 이 라디오는 제공했습니다. The driving force. 원동력, 움직이게 하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그 원동력은요, 어떻게 해주는 원동력이냐면, 확고하게 해주는 어떤 시대요. 애용,
애용이라는 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되게 잘 쓰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쓰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 애용의 시대를 확고히 해준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예전에는 뭐 어떤 예를 들까요? LP판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예시는 아닙니다. LP판이 있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LP판을 막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은 경우가 컸어요. 그래서 애용의 시대가 확고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라디오가 나타난 거죠. 근데 여태까지 있었던 수단 매체들보다는 너무 좋은 매력적인 매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팬이 돼가지고 라디오 채널을 계속 듣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걸 꼭 찾아서 듣고 이런 애용의 시대를 확실하게 해줬던 수단이 된 거죠. 라디오가. 뭐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라디오에 대한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발명품이요. That soon followed. 곧 뒤따라온 발명품. 이게 바로 TV가 되겠죠. TV. 좀 체크를 해주시고 라디오를 곧 따랐던 이었던 발명품. 그 발명품은요. 남아있어요. To this day. 오늘날까지. 어떻게 남아있냐면요. 이 형식, 보어로 볼게요. 가장 중요한 통신 매체로 남아있어요. TV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통신 매체는요. has influenced and aided. 영향을 주었고 도와왔습니다. 뭐를요? 스포츠의 발전을. 이 TV라는 게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줘왔나 봐요.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게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텔레비전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부터 끝까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앞부터 끝까지를 누가 알았겠니? 라고 물어보는데 하필 또 이렇게 대괄호 안에는 주어 동사가 주어가 문장으로 또 시작해요. What sportscaster Bills Boston은 introduced in 1939. 이게 주어로 길게 왔습니다. 조금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 주어가 강화시켰을지 누가 알았겠어. 무엇을요? 스포츠 마케팅 관행의 성장과 발전을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강화해 왔을지 누가 알았겠어. 입니다. 여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빌스턴이 스포츠캐스터요. 빌스턴이 questioned 의문을 제기하고 introduced 소개했던 것이요. 1939년. 그게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빌스가 의문을 제기하고 소개했던 바로 그것이 TV가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TV는 스포츠 발전에 도움된다 했죠? 여기도 나오죠. 이 스포츠 마케팅 관행, 스포츠를 알리는 그 관행의 성장과 발전에 수십 년 동안, 여전히도 그렇잖아요. 수십 년 동안 강화할지 누가 알았겠니? 이때는 뭐 TV가 인기가 없었으니까 얘가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의문 제기하면서 한번 소개해볼까? 하고 시도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 디스플레이 플랫폼 인 텔레비전입니다. 잘 체크하고 계시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똑같은 표현들? 네, 그거요, 그거. 그것이 부연 설명 일단 넘어가고요. 그 텔레비전이 provided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formidable and profitable union 강력하고 수익성 있는 결합을 제공한 거죠. 너무 강력해서 떨어질 수도 없고 게다가 돈도 벌어지는 그런 결합을 제공한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요? 스포츠와 아메리칸 대중들, 미국 대중들 간의 결합을 제공했습니다. TV를 보고 대중들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도 더 끈끈해지고 수익성도 있게 생긴 거죠. 근데 그 TV가 처음에는 방송했었습니다. 이건 뭐뭐 했을지라도 할까요? 이게 초반에는 제 의문을 제기할 만큼 약간 이게 효과가 좋을지를 몰랐으니까 방송을 해도 그냥 to average baseball. 그냥 뭐 평범한 두 야구팀을 방송했던 거예요. 그것도 뭐 1등 순위전이 아니고 battling for birthplace, 4위전, 뭐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기. 그거를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TV가 이젠 이 스포츠와 미국 대중의 결합을 만들어낸 거죠. 텔레비전이 나왔죠. 텔레비전. 이제 대놓고 나오네요. 이 텔레비전은 제공합니다. 수단과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수단과 독특한 기회요. 이렇게 목적으로 명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투부정사에 해야 되는 문법이 나왔죠. 또 얘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중간에 볼 명사가 있으면 얘는 의미상의 주어라서 해석을 이나 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자, 어떤 걸 제공했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수단입니다. 수단. 어떤 수단이냐면 스포츠 단체가 확장시킬 수단. 그들의 시장 존재감을. 다시 말하면 시장 진출을 확장할 기회요. 그리고 독특한 기회도 제공했는데 이 기회는 마케터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기회예요.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으면 팬들도 많이 생기고 강력한 유대감이 생기고 시장 진출을 확장한다는 건 수익성도 크게 보겠다. 이런 얘기죠. 텔레비전이 그걸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 그 개념은 하나의 사진이 가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얼마만큼의 가치요? 1000개 단어만큼의 가치. TV는 보통 시청각 자료를 더 많이 비춰주잖아요. 시청각 자료는 그림이지 말은 아닙니다. 오디오보다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TV 자체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하나만으로도 1000개의 단어를 대신한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